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금융과 에너지 업종을 누구보다 쉽게 알려주는 데이언 멘토 권혁철입니다. 오늘 SK 이터닉스라는 기업 리뷰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SK 이터닉스 같은 경우 SK D&D의 신재생 에너지 사업 부분을 따로 인적 분할하여 상장한 회사이죠.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지금 현재 SK 이터닉스가 AI와 엮이면서 상승 중에 있는데 지금 또 조정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 지지라인과 수급적인 측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같이 한번 확인해 보면서 천천히 얘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SK 이터닉스 바로 보기 전에 저희 대기업 채널에 오시면은 모든 종목들을 커버해드리고 있으니까 찾아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 제 영상도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서 댓글로 궁금하신 것들 남겨주시면은 다음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SK 이터닉스 바로 보도록 할게요. 일단 SK 이터닉스가 지금 현재 AI 산업과 엮이면서 상승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왜 AI와 엮여 있느냐라고 해본다면, 사실 지금 현재 기사 보듯이 AI 산업이 좀 떠오르면서 데이터 센터의 수요가 급증한 바가 있었었죠. 이 데이터 센터가 급증을 하면서 전력 대란이 일어난 상황인데요. 사실 이 AI용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 기존 데이터 센터에 비해서 6배 가량 전기를 잡아먹는다고 한답니다. 이 전기 먹는 하마라고 표현이 될 정도로 상당히 전기를 잡아먹고 있는 상황인데요. 왜 전기를 잡아먹느냐라고 해본다면 결국에 AI 서비스 같은 경우 데이터 저장이 필수적이겠죠. 그렇다면 이 데이터 저장을 할 수 있는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는 끊임없이 가동을 해 주어야 될 것이고, 가동을 하면 할수록 전력 소비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즉 다시 정리하자면 이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 전력 소비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가동이 되어 주어야 각종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저장을 하는 역할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이 AI 전력난이 발생을 하면서 전력만 확충의 비상인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SK 이터닉스가 SOFC로 부각을 받고 있거든요. 이 SOFC 같은 경우 고체 산화 연료 전지를 말하고 있는데요. 이 연료 전지 같은 경우는 연료의 산화에 의해서 생기는 화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변환하는 장치예요. 그러니까 이 SOFC 같은 경우 수소를 연료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쉽게 말하자면 수소와 산소를 결합해서 전기를 만든다는 겁니다. 이 원리 같은 경우 먼저 여기에 수소를 공급을 해주고요. 이 수소가 음극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이 공급된 수소가 이 전해질에서 산화되면서 수소가 이온과 전자로 분리가 됩니다. 그러면서 수소 이온 같은 경우 전해질을 통해서 양극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 이때 양극에서 산소와 만나면서 물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전자 같은 경우 여기 위에 전기선을 따라서 양극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전기가 생성이 되는 원리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러한 SOFC 각광을 받은 이유는 따로 있는데요. 뭐냐라고 해본다면 지금 세계에서 가장 큰 투자 은행 중 하나인 모건 스탠리의 청정기술 연구 책임자인 스티븐 버드 씨가 수소 연료 전지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이 블룸 에너지라는 기업의 잠재력을 강조했기 때문이에요. 어떤 잠재력이 있기에 강조했냐라고 해본다면, 사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가동이 되어 주어야 AI 서비스를 지속을 할 수 있다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이 전원 공급이 끊긴 상황에서 연료 전지를 비상전원으로 채택하는 사례가 늘고 있고, 이 SOFC 같은 경우는 전력 효율성이 상당히 높아서 전력 소모가 큰 AI 데이터 센터에 적합하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SOFC가 현재 각광을 받고 있는 건데,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SK 이터닉스는 이 블룸 에너지라는 기업과 직접적인 연관이 되어 있어요. 뭐냐라고 해본다면 SK 이터닉스는 현재 블룸 에너지의 고효율 연료 전지를 국내에 공급할 수 있는 국내 공급권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블룸 에너지와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이 국내 공급권을 획득한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인 수혜를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 이유로 인해서 현재 AI 산업과 엮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차트와 수급적인 측면 보면서 마무리 설명 짓도록 할 텐데요. SK 이터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SK D&D에서 인적 분할되면서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은 회사이기도 하죠. 그래서 지금 이평선들과 뭐 이런 것들이 제대로 형성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인데 오늘 같은 경우 좀 3% 정도 하락을 하면서 마감을 했죠. 지금 3일 이평선 아래로 지금 내려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5월 23일 날 이 신고가를 찍고 좀 하향 추세에 놓여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지지라인 같은 경우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저번 영상에서는 아마 이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지지라인이 지금 이탈이 되었기 때문에 그럼 다음 지지라인이 어디일까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격 레인지에서 지지라인이 되어야 될 것이고 만약에 이탈 시에는 20일 이평선 아래로 이탈할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탈 시에는 리스크적인 관리는 필요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상승 시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이 SOFC 관련해서 모멘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시금 상승의 추세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 있죠. 하지만 5월 23일 날 신고가를 찍고 지금 하락 조정 중에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기로는 아마 이 매도의 심리보다 매수의 심리가 더 약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고가 부분에 해당하다 보니까 매도의 심리가 더욱더 강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그러니까 차익 실현 매물과 원금 보전 매물이 나올 가능성 이 부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투자자별 매매 동향 보면서 또 말씀을 드려보자면 지금 개인 같은 경우 한 달 사이에 220만 주 정도 매수 중에 있고 외국인 같은 경우 33만 주 정도 매수를 하고 있죠. 반대로 기관 같은 경우 250만 주 정도 매도 중에 있는데 이 기관에서의 매도세가 상당 부분 세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사모펀드에서 250만 주 정도 나왔기 때문에 아마 사모펀드에서 차익 실현이 나오는 것으로 좀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모펀드의 수급적인 측면 좀 자세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 개인의 매수세가 좀 상당 부분 세다 보니까 개인의 매수세 말고 이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를 좀 자세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 투자 포인트가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그리고 말씀드린 내용과 차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견해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주관적인 견해와 함께 투자를 현명한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지금까지 멘토 권혁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